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챗GPT, 또 먹통, 급성장의 그늘과 미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하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챗GPT 지속적인 서비스 불안정으로 인해 고객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오픈 AI 서비스들이 잦은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특히 새롭게 출시된 동영상 생성 AI죠. 토라 서비스까지 서비스 불안정을 보이며 오픈 AI 성장세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볼까요? 다우산업 43,914.12포인트로 마이너스 0.53%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도 2만 선이 깨졌죠. 1900 19,902.84포인트로 마이너스 0.66% 하락. S&P 500 6,051.25포인트로 마이너스 0.54%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영국 상해 종합 상생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프랑스는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예상치를 웃돈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가 됐죠. 고용 둔화에 따른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 PPI 상승, 기술주 주춤,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66% 하락. 오픈 AI 소라 출시에 서버가 마비됐고, 한마디면 20초 영상을 뚝딱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소라 서비스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부르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게 되고요. 전체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 및 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란 뜻이고,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PPI가 12월 12일 어제 발표가 되었죠. 11월에 대한 부분인데 예측은 2.6%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3%로 나왔죠. 기존에는 2.4%였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피어잉그리드 인덱스 보면 탐욕 구간에서 유트럴 구간, 중립 구간으로 넘었고 49포인트. 그러면 챗GPT는 계속해서 오류를 왜 발생시키는 걸까요? 뭐 발생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챗GPT에 대한 그 세계 인류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죠. 폭발적인 사용자가 증가가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해서 이목을 끌고 있고, 인프라 확장의 한계도 또한 있습니다. 챗GPT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동시 접속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화가 과도해졌다고 하고, 소라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인해 서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하고,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인프라 확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이 AI 분야가요, 진짜 엄청난 투자를 요합니다. 반도체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할까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프라 확장이 그만큼 더디게 될 거고요. 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불안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지만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용량이 엄청나다는 그런 뜻이기도 반증하는 거죠. 사용량이 엄청나다. 오픈 AI 대응과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 오픈 AI는 서비스 장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불안정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오픈 AI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번 사태는 오픈 AI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 보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것 같고요. 서비스 안정성을 추후에 확보가 된다면 오픈 AI는 더욱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픈 AI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C 반도체 지수와 SXL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오픈 AI 같은 AI 기업들의 성장은요.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거죠. AI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이는 곧 어떤 부품이 필요할까요? 반도체죠.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지수이고요.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엔비디아, AMD 등등의 정말 주옥 같은 기업들이고 고성능 컴퓨팅 칩 제조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IC 반도체 지수죠. SXL은 이런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XL에 투자한다면 IC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 3배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할 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배로 자산이 눈 녹듯이 녹아 버릴 겁니다. 손실폭도 커진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SXL에 대해서 좀 보니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SXL은 올랐습니다. 2.11% 상승 29.7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 날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고 이때만 해도 진짜 자산이 소멸하는 진짜 눈 녹듯이 녹는 구간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몰빵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진짜 상상하기도 끔찍하네요. 아무튼 결국에는 도찌가 나왔고요. 도찌 아래로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떴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까? 지금까지도 아마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찌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양봉이 떴죠. 그래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양봉, 도찌가 나왔고 양봉, 그리고는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고 조정을 좀 받고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고 또 조정을 받고요.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으면 상승을 하고 조정이 있으면 상승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최고점을 찍었으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을 소에 비유를 하죠. 소걸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을 곰에 비유를 합니다. 곰이 창문을 깨고 내려오는 형상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곰을 베어 마켓이라 부르고 올라가는 건 불 마켓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결국은 이제 이런 안 좋은 또 음봉이 여기에 있는 음봉과 비슷한 음봉이 이렇게 떴습니다. 최고점을 이 양봉 다 잡아먹는 음봉이 떴죠. 이제 나 하락할 건데 라는 시그널을 여기서 발생해 준 거고요. 이 음봉을 보면 단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도 타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갖고 있고요. 이렇게 이게 도찌가 났죠. 도찌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양봉, 장대 양봉이 이 도찌를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상승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음봉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더 떨어지겠구나. 더 떨어졌죠 결국은.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도찌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이 이렇게 도찌로 마감되고 다음 달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마감된다고 하면요. 다음 달에 음봉으로 이렇게 음봉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또 이제 매도 시점입니다. 매도 시그널이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을 해야 될 시기고요.
만약에 이 돛지 위로 다음 달에 양봉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을 마감하고 상승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라고 보고 여기 돛지를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입니다.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고요. AI 시대가 있습니다. 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도 팔지 않고 그리고 저는 100% 몰빵한 게 아니거든요. 90%의 자산은 남겨놓고 10%만 그리고 유튜브 수익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유튜브 수익으로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올 거고요. 결국은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RSI 보면 지금 40에 가까워 있죠. 결국은 이것을 보면 지금 매수할 시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만약 80 이상이 가버리면 그때는 매도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주기를 조금 짧게 가져가든가요. 길게 가져가야 되죠.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SXL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을. 우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성장 동력이고요. 세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될 수 있겠죠.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AI라든가 5G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XL은 레버리지 ETF, 3배 레버리지 ETF죠. 시장 상승할 때 높은 3배로 이제 수익을 주고 하락하게 된다면 자산이 소멸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감사한 그런 주식입니다. ETF죠. SXL의 투자 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선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 레버리지 리스크입니다. 이게 호재도 되겠지만 악재도 되겠죠. SXL은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싸게 쌀 이제 기회를 준다면 그냥 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 할 때 저는 다시 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입장에서 보면 SXL은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를 SXL에 딱 띄어서 저처럼요. 예를 든 겁니다. 꼭 이게 진짜 절대적인 투자 전략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닙니다. 부자되는 매직 TV 채널에서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제 SXL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전략을 추천하고 저 역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리밸런싱 필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SXL을 매도할 시기가 올 거고요. 이런 상황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픈 AI 서비스 불안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통이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오픈 AI는 해결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도 할 거고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픈 AI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AI 기술 발전에 새로운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 출시할 때 이런 장애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 대체 전략도 생길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산업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할까요? 방향할까요? 이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중요한
투자 전략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신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